내일부터지. 그러니까 월급반은 내일부터고 우리 반은 목요일반은 목요일부터 추가서. 이거 수업은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아마 1시 15분 차가 있을 거예요. 목요일 날은. 그치? 목요일 날은 1시 15분 차가 있을 거예요. 아, 그 전에 화요일 날이 일단 첫 번째 수업이구나.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우리 반 6시지? 화요일 날 6시. 내가 알기로는 6시 들어오는 차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화요일 날 6시에 추가 수업. 첫 번째 수업 추가 수업이 화요일 날 6시. 목일반 알았지? 목일반. 월급반인 사람들도 몇 명 있어서 월급반인 사람들은 월요일 날 내일이네. 내일 그 추가 수업 원래 그 등원 시간 차 타고 오면 1시 15분 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시 15분까지 오라고 하면 한 20분쯤 맞춰서 올 테니 1시까지 와. 그냥 다 1시까지 오라고 문자 보내려고. 1시 15분에 수업을 시작을 못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학을 아직 안 한 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화요일 날. 그지? 몇 시에 끝나? 아, 6시는 괜찮을 거 같네. 6시. 민정이 6시 괜찮겠네. 너도 6시. 늦지 말고. 목요일 날. 목요일까지도 아직 방학이 아니야? 방학식? 1시 15분까지 와. 방학식이니까 일단 좀 보고. 그래 하시면 되겠고. 아, 그래서 다음 주에 단원 평가 있다고 했지. 단원 평가는 목요일 날. 단원 평가. 월급반은 내일이야. 단원 평가는 지수로그 수원만 보는 거야. 수원 지수로그. 권하쌤이 같이 보자고 하셔서 아마 권하쌤 반도 같은 시험지로 다 내가 만든 시험지로 다 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애들이 얼마나 하나씩 보자고. 비교? 그 어제 쌤이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그 왜 애들 시험 보는 거 점수가 왜 엄마들한테 안 오냐고. 그래. 굳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쌤 마음은 가정의 평화와 너희의 안녕을 위해서 안 보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자꾸 실수를 하거나 뭔가 삐끗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평가 점수들을 다 알면은 엄마가 알면 뭔가 약점을 알게 되고 그러면 채워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어쩌면 뭐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나도 한 10몇 년간의 경험을 미루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중등은 점수 가는 거 무서워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고등은 점수 가는 거 무서우면 그냥 학원을 안 다니거든. 내 말이 틀렸나? 그냥 점수가 뭐 자꾸 가서 이제 서로 얼굴 붉힐 상황이 되면 이제 학원을 그냥 안 다니거나 엄마 그냥 아니면 싸우거나 이렇게 다닐 거면 그냥 그만둬 뭐 약간 이런 거 있지. 근데 이제 나도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는 게 맞나. 옆에 부원장님이 김정태 부원장님이 자기는 작년까지 원래 수업을 하셨는데 고2 애들 수업 하실 때 매일 테스트 결과랑 숙제 해온 양이랑 수업 태도에 관련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어머니께 문자를 드렸대. 모든 어머니들께. 어쩐지 늦게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아니 뭐 숙제도 뭐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너희 생각은 어때? 내년부터 들어가는 그러니까 2024년부터. 나도 참 다 해봤는데 별거 다 해봤어. 근데 그 부원장님 맡으셨던 반은 이제 워낙 반대가 좀 낮은 반이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글쎄,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나도 좀 더 고민을 해볼게. 점수에 대한 건. 아무튼 그 어머님께는 내가 개별적으로 다 문자를 드리기로 말씀드렸어. 어머님 필요하시면 드려야죠. 혹시 어머님들께서 나한테 너희들의 평가 점수가 궁금하시거나 이러시면 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은 항상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리라고 하면 말씀 안 드릴 거지? 이제 그런 게 시스템으로 잘 날라오는 학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여기 청어람도 다 주태 점수 날라가잖아. 난 모르겠다. 일단 고민해볼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나의 계획이나 생각은 좀 고민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요 지수로그 단원평가 다음 주에 볼 거야. 목요일날. 잘들 보고. 제시 있다. 제시 있고, 컷은 뭐 8개까지 다니는데 컷을 잡을 거고, 제시 있고, 제시는 보통 이제 뭐 아침에 와서 봐야지. 자, 그리고 과제 검사는 책 검사지. 과제 검사. 목요일 날이 전체적으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투, 미적분, 수원책을 가져오는 날이 목요일이니까 매주 목요일에 책 검사를 하는 걸로 할게. 책 검사야 이건. 여기서 말하는 과제 검사는 책 검사를 의미하고. 월급반은 내 기억에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 내가 설명 다 했거든. 설명 다 해줬고, 아무튼 책 검사는 금요일에 한다고 했어. 그 아침에 시간이 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수업이 1시에 시작하잖아.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 지금. 뭔 말인지 알아? 선생님이 월요일도 1시부터 시작이고, 화요일도 1시부터, 수요일도 1시부터, 목요일도 1시부터, 금요일도 1시부터, 토요일은 2시부터야. 뭔 말인지 알지? 숙제, 과제. 이해됐어? 내 말 이해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쌤이 전체 문자를 했어. 그 복귀 수업 때 수업 제대로 못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좀 와라 이랬는데 개미새끼 한 말이 없었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4시간 동안 심서영 잠깐 왔어. 심서영이 수요일 잠깐 공부시켜야 돼가지고 걔네 정말 고요한 이 큰 교실에서 딱 누구 와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건 나도 알아. 안 오는 건 나도 아는데 그렇게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을 줄 몰랐어. 근데 양심에 막 찔려서라도 그래도 한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법도 한데 고요하더라고. 핸드폰으로도 연락도 하나도 안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더라고.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수요일 이거 족밥일 텐데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하더라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제도 아무도 안 왔어. 오늘도 아무도 안 왔어. 그치 승규야? 아니야, 보내려고 했는데 뭐라고? 보내려고 아니 널 꼭 찍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문자가 안 왔어. 우리 승주는 괌에서 정신줄을 놓고 왔나? 갔다 와 다시 가지러. 정신 거기 있어? 혹시 책도 안 사 보충 오라고 하다.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을 해야 알아? 우리 승주 착해서 참 얼마나 착한지 죽여버리고 싶네. 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수업 어떡하냐? 근데 너네 미적분 풀면서 안 불편해? 급수도 해야 될 텐데. 수업 안 들었던 사람도 좀 불편할까봐 그러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그 유튜브 거기 좀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 풀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2주 동안 열심히 수업했는지 좀 알 텐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거 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좋아.
다들 바쁘고 1월 1일에 싱숭생숭하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는데 이 삶이 이게 맞나 싶기도 할 거고 뭐 그래서 안 왔을 거라 생각할게요. 아무튼 좀 개별적으로 잘 들어주시고 일단 얘들아 그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교재 검사나 이런 거는 안 되어 있으면 걔는 내가 뭐 개인별로 스케줄 잡아서 아침에 좀 불러서 공부를 시킬 예정이니까 정이 안 되면 내가 알바라도 뽑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겨울방학을 좀 잘 보내봐야지. 오 알바를 뽑을 사람이 있나? 알바 뭐 저기 뭐야 강의실 지키는 알바라도 하나 누든지 해야지. 자 봐봐 아무튼 그렇고 뭔 얘기를 하지? 오늘 일단 지금 수원 채점 먼저 하고 수원 채점 그래서 수원은 과제는 할만했지? 수원 과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채점 후딱 하고 수원 그 정리한 다음에 딴반 수업 해보니까 한 지수함수 정도까지 진도 나가면 되겠더라고. 혹시 아직 그 성적표 안 보내신 분들은 꼭 좀 성적표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급 하면 얼마나 나오나 집계 중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한 1등급이 20명은 당연히 20명은 항상 넘었는데 이번에도 넘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이번에는 5과목 이상 1등급 맞은 애들이 거의 한 10명 넘겠더라고. 동북이 제일 많지. 동북이 제일 많아. 야 승주야 네 친구 같다. 우리 범준이는 내가 사실 너네 둘을 딱 생각하고서는 근데 범준아 일로 와봐. 너 혹시 목요일날 아침에 일찍 오는 거였던 건 알고 있었어? 목요일날 일찍 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몰라. 어머님은 알고 있었어. 목요일날 나랑 맛있었다. 오늘 아침 일찍 오라고. 어제 아침에 일찍 오라고. 장문에 문제 언제 문제냐? 아니 어떡하고 수혈 좀 알아야지. 이런 앉아. 아좀 듣지 좀 마. 못 살겠네. 야 나이가 18살. 지각하지 마. 그런 소리는.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내가 많이 따라가는 거 알지? 아니 난 별로야. 빨리 가서 앉아. 난 그냥 그래. 앉아. 좀 지각 좀 하지 마 진짜. 네? 예. 그럼 다 왔나 이제? 아이씨고 문영고 두 분은 여기 계시네. 네. 아니 김지은 이제 나와도 되지 않니?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김지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도 이상하네. 사람을 안 보고 제가 푸사에다가 뭐 덕감이라니 그래서 되게 엄청 좋아한 거 아니야? 지금 즐겁게 막. 자 수원 채점 다 하셨으면 좀 볼까? 자 일단 앞부분에 말 표현 때문에 좀 그랬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문제부터 오늘 지수로그 함수 지수 함수 정도밖에 설명 못할 것 같긴 한데 보자. 여기 10쪽, 11쪽, 12쪽까지 아마 과제 하셨으면 여기 뭐 크게 그러니까 이게 말 표현이 좀 오랜만에 보는 뭐 그런 거라 뭐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거 좀 풀 때 약간 힘들었다 뭐 이제 이런 뭐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11번하고 12번은 그래도 뭐 올해 아니지 작년이지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잠깐 같이 보고서는 넘어갈게요. 11번. 자,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k. 다음 조건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 자연수 n의 개수. 두 개.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했고 루트 3의 fn 제곱. 4제곱 근주. 실수 곱한 값은 마이너스보다 이랬으니까 일단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문제를 풀 때 얘가 아무튼 얘에 대한 4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중에서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4제곱근 중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4 루트 요렇게 갈겨놓고 앞쪽에다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는 좀 붙여주셔야 된다고 했어. 뿔마 n 루트 a.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안에 들어있는 애가 루트 3의 f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보면 얘는 아무튼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2분의 1 제곱 4분의 1 제곱이니까 3의 8분의 fn 제곱 정도로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곱했어.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온 거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를 곱해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의 8분의 fn 제곱의 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4분의 fn 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9가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9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 여기 두 개 이제 플러스 잡아주고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고 문제가 나는 이제 이게 올해 나온 문제 아니 작년에 나온 문제니까 이게 보면은 조금 뭐 문제 경향이 그러니까 난 처음에 읽었을 때 좀 당황했던 게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K라는 건 알겠는데 보통 이런 스토리로 문제가 나오면 FN이 8이라는 걸 찾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Y는 8이라는 선을 그어서 여기서 마주치는 교점에 대한 생각이 두 개가 나오게끔 하는 n이 두 개가 나오게끔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자연수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주면 이 문제를 좀 K가 범위로 나오지 사실 정확한 값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함정을 파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지간에 결국은 이 대칭축이 2에 있는 거니까 요 정도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얼마밖에 없어? 1밖에 없지. 요건 무조건 지나가야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 얘 자체가 뭐 몇 컴마 몇을 지난다? 1,8을 지난다라는 개념으로 풀어주셔야 정확한 K 값이 나오는 거지. 범위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부분에서 약간의 함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밑에 문제도 수능 기출 문제. 아 중요하지. 수능 문제니까. 아 그래서 이제 지수로그 너네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엄청나게 어렵고 막 뭐 고난도고 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 문제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별도로 추가 프린트를 다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요거는 오늘 과제로 내주진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과제로 내줄 건데 만들어 놨어. 한 30문제 정도? 그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지수로그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 그리고 너네 이제 주태 이제 단원평가를 보잖아.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공부를 시키고 단원평가를 보면 니네가 너무 잘 볼 것 같아서 단원평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시가 걸린 상황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일단 목적은 니네 제시를 걸리게 하는 거니까 통과하기 힘들걸? 아씨 큰 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재미없잖아. 또 한 20점 30점 이래야 재밌지. 자 12번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제곱의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는 표현이고 결국 문제는 m이 자연수인데 이 이상의 자연수 그리고 m의 12제곱에 n제곱근 중이라고 했으니까 얘 n제곱근 중이란 표현이지. 그래서 여기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n이다. n의 개수를 fn이라 한다. fn.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m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 것부터 2부터 9가 들어가는 것까지 fm의 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고, 결국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문제를 보통 풀 때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맥락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씩 좀 넣어보면서 느낌 보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집어넣고서는 생각을 해보면 봐봐라. 요거 같은 경우에 m 자리에 2가 들어갔다고 하면 얘를 정리했을 때 2의 n분의 12제곱이지.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 같은 경우에도 몇 이상의 자연수, n도 2 이상의 자연수여야 하니까 이것이 정수가 나오게끔 하는 n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12의 약수인데 1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n이 될 수 있는 값들이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4라든지 6이라든지 12라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뭐 선생님도 처음 문제 풀 때는 밑에다가 2 생각해보고 3일 때도 생각을 좀 해보고 얘도 뭐 큰 변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밑이 얼마일 때? 4일 때는 이게 이제 n분의 12 이렇게 됐었을 때 n이 12의 약수가 되긴 되거든? 12의 약수가 되는데 12의 약수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떨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 이게 이제 4 자체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2제곱에 대한 n분의 12제곱이니까 예를 들어 n자리에 12의 약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n이 8이야. 그렇다고 치면 여기 8이 들어갔어. 그럼 일단 얘가 먼저 약분이 되고 여기도 약분이 되면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 그걸 갖다 생각을 먼저 하려면 그냥 밑이 뭐가 아니게, 밑이 어떤 거듭제곱수가 아니게 제곱수가 아니게끔 만들어 놓고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 싶어서 내가 얘를 정리할 때는 2의 n분의 24제곱이라고 놓고 n은 2 이상의 24의 약수, 양의 약수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개수들이 좀 나오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애도 있을 거고, 그 밑이 4인 것도 해봤으니까 밑이 5일 때, 밑이 6일 때, 7일 때, 8, 9, 2, 3, 5, 6, 7은 어떤 제곱수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각각 5개씩 가져갈 거고, 밑이 4인 경우라든지 또 밑이 9인 경우 이런 애들은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었을 때 n분의 24, 그러니까 이제 n이 24의 약수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가 좀 다를 거고. 자, 8의 경우에는 어때? 8의 n분의 12제곱이면 얘는 다시 말해서 2의 n분의 36제곱이 되지. 그래서 n은 36의 약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셔서 문제를 푸시면 얘 또 개수가 좀 다르지. 그래서 개수가 좀 달라지는 것끼리 묶어서 개수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괜찮을까? 넘어갈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 쭉쭉 여기 뭐쭉 그래 별로 안 어려웠을 거고 여기도 뭐 24쪽이나 이런데 뭐 질문할 거 있으면은 맞아 얘들아, 그 교재 정리 안 된 것도 당연히 그렇긴 한데 니네 미적분 나가고 수투 1등급 수학 나가고 이러면 나한테 질문 다 못 할 수 있거든. 그 질문도 웬만하면 수업 전에 일찍 와서 좀 질문을 해. 그 교재 정리 다 되어 있어도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질문을 많이 못 받아줘 얘들아. 알겠지? 난 진도 나가야지.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너네 뒤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봤어? 족박 나 장난 아니야. 저번에 시간에 얘기 안 했냐?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지수 방정식 전까지 문제가 573번인가 그래. 573번. 한 600문제 좀 안 되더라고. 숙제 다 내주면 니네 어차피 나한테 질문 많이 해야 될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는 다 질문을 못 받으니까 일찍 와서 좀 하라고. 1시 전에. 이렇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교재를 보고 딱 찍어줘야 돼. 야 너 이놈의 새끼. 와 이놈의 새끼야. 넘어갈게. 여기 좀 넘어가고. 26쪽도 괜찮을까? 26쪽. 어려워? 괜찮아. 좀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지 여기. 넘어갈게. 27, 28, 29쪽.
29쪽은 저번에 풀었던 100번 정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풀면 돼서. 그렇지 않나? 아, 그 30페이지에 103번 잠깐만 볼게.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쌤 생각에는 결국은 101, 102번처럼 이런 대소 비교가 좀 더 중요하지 103, 104번 같은 이런 좀 약간 특이한 그런 대소 비교는 요새 들어서는 그다지 각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연도도 워낙 좀 올드하지 문제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또 이제 뭐 내가 안 풀어주면 이게 푸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서 그냥 내가 해줄게. 104번은 오히려 쉬울 거거든. 104번은 그냥 뭐 n-8하고 n-5를 양변에다가 거듭 제곱을 해주면 금방 나와. 이건 금방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103번이 약간 좀 특이해가지고 그냥 방식만 알려줄게. 봐봐. fx는 1 플러스 r1에 대한 x제곱 gx는 1 플러스 2분의 r2에 대한 2x제곱 hx는 1 플러스 4분의 r3의 4x제곱에 이렇게 돼서 아무튼 알고 싶은 건 f10, g10, h10의 값이 서로 같을 때 r1, r2, r3를 뭐 대소 비교를 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이게 봐봐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볼게. 얘네 두 개 먼저 보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r1에 대해서 x자리에 10이 들어간 거니까 10제곱이랑 1 플러스 2분의 r2에 대해서 20제곱이랑 서로 같은 거니까 양변에 10분의 1제곱씩 줘보면 여기가 요래 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우변만 정리를 해. 전개하면 1 플러스 2 곱하기 뿅뿅 하면 r2 여기가 4분의 r2의 제곱해서 자 항을 이항을 좀 해보면 여기서 바로 이항해서 얘 날리면 r1-r2가 4분의 r2의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r2라는 게 문제 보면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기도 하고 하니까 너는 분명히 0보다 어떨 거야? 클 거야 라는 걸 통해서 r1이 r2보다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게 옛날 문제라서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나 보이진 않긴 한데 중요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해줄게. 요것도 하나 더 비교하면 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도 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r2의 20제곱이랑 1 플러스 4분의 r3의 40제곱이랑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20분의 1제곱씩 해주면 이게 없어지고 지워지고 요래 됐지? 똑같이 비교해주면 돼. 어렵진 않고 여기 이제 1 플러스 2 곱해주면 이제 2분의 r3 그래서 16분의 r3의 제곱 자 이항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지고 이항해주면 r2-r3가 8분의 r3의 제곱이 되지. 역시 양수. 오케이. 이거 좀 넘어갈게. 거기 문장제 문제 실생활에 활용 여기도 뭐 크게 저기한 건 없어서 좀 넘어가고 32쪽 33쪽 로그도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개별적으로 좀 이거는 처리하도록 할게. 오케이. 뭐 많이 틀려봐야 계산 실수 정도 아닐까? 중간에 쭉 넘어가서 41, 42, 44 여기는 그냥 연산 좀 해보라고 내준 거고 44쪽도 뭐 179번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6, 7, 8번은 괜찮았지? 괜찮지 않나? 이게 똑같아 문제 푸는 방식이 그지? 근데 똑같은 문제가 근래 들어서 너무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지? 근래 지금 연도 봐도 알잖아 근래 들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그 뒷부분도 뭐 푸시는 데는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48쪽, 49쪽. 49쪽? 아, 어제 200번을 누가 물어봐서 내가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해보면 되지 않니? 약간 지뢰찾기 같은 거 같던데. 맞나? 그런 느낌이더라고. 잘해봐. 거기 문제 잘 읽어보면. 내가 IQ가 별로 어렸을 때 한번 재본 적이 있어. IQ를 요새도 재니? 그 뭐 IQ 테스트 같은 거 보고 이러니? 선생님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 어렸을 때. 129였나? 높은 건가? 아닌가? 129였는데. 높은 거 아니야? 높은 건가?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지? 중학교 때 맨날 쳐놀아서 시험 기간에 맨날 이 만화책 빌려다보고 그때 슬램덩크를 처음 본 거야. 슬램덩크 세대 차이 씨발 난 40이잖아. 중학교 때 슬램덩크 32권인가? 이런데 시험이 3일 동안 뭐 예를 들어 수미 시험 3일 동안 뭐 첫날 시험 보고 집에 가면서 17권 빌려서 집에서 17권 보고 다음날 시험 보고 다시 집에 가면서 또 끝에까지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고 아빠도 회사 갔으니까 시험 끝내서 아싸 개꿀 좋다고. 에휴 공부 좀 할 걸 그때. 아빠 그 로그 문장제 문제 좀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내가 막 여기 부분도 어디냐면 55쪽이거든. 여기 부분도 야 이거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선 막 잔소리하고 이러고 싶진 않은데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이게 내가 내가 예전에 수업을 해보면 반대에 따라서 가장 많이 좀 질문 양 자체가 달라지는 유형이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좀 높아지면 거의 질문 안 하고 반대가 좀만 낮아져도 이거 문장제 문제 질문 겁나 많이 하거든. 근데 사실 뭐 내가 뭐 너네 대충 실력 아니까 대충 요 정도면 문장제 문제 이거 딱히 질문을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실수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할게. 봐봐라. 한 문제만 할게. 한 문제. 55쪽에 225번. 자, 고속철도의 최고 소음도 일단 이게 너네 이런 문장제 문제는 옛날부터 항상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처음에 알파벳 소개가 나와. 막 거기 앞에 소개가 쭉 나오거든. 그럼 소개가 쭉 나오면 뭐 본인 나름대로 체크를 하면서 읽던지 그 단어를 좀 체크를 하면서 읽던지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하라고 했었어.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L은 최고 소음도, 그 다음에 뭐 거리가 D는 거리, 그 다음에 속력은 V, 이게 속력. 그래서 이제 문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이제 두 번째는 관계식인데 관계식이 뭐고 이거 L은 80 플러스 28 로그 100분의 V 마이너스 14 로그 25분의 D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하는 거냐면 관계식을 만드는 거야. 이제 본격적인 관계식 만드는 게 여기인데 거기 중간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거리가 75m인 한 지점에서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열차 A와 B의 최고 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하는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열차 A의 지점 P를 통과할 때 속력이 열차 B가 지점 P를 통과할 때 속력의 0.9배다. 이제 보통 애들이 이 문제를 틀려가지고 오면 어딜 틀리냐면 여길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A의 속력을 예를 들어 A의 속력을 VA라 하고 그다음에 B의 속력은 뭐 VB라고 한다면 얘의 속력은 거기 문제 그걸 잘못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A가 이 속력이 얘가 요 속력의 몇 배와 같다? 요 속력의 0.9배와 같다. 요거를 갖다 잘못 읽어서 이걸 체크를 잘못해서 틀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저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저거야.
연산 실수 해오면 뭐가 뭐의 몇 배다 이거 그거 할 때 거기서 실수 좀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사실 이 문제 자체는 그냥 크게 어렵진 않아. 그냥 A에서의 최고 소음도를 LA라고 보통 표현하거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80 플러스 뭐 28에 로그 뭐 100분의 VA 이렇게 되는. 어차피 거리는 뭐 여기 마이너스 14 로그 25분의 75로 일정한 거고 이렇게 되고. 근데 LB가 있는데 사실 LB를 적을 때 문제에서 LB-LA잖아. 근데 이게 80도 어차피 나중에 지워지고 얘도 어차피 지워질 예정이라 굳이 길게 다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28의 로그 100분의 VB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 것만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 주목해서 볼 때 이제 28에 열고 로그 100분의 VB에서 로그 100분의 VA를 빼는데 여기서 VA 대신에 VB의 0.9배 여기다가 잘 넣어서 정상적으로 연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지. 저거만 조심하면 돼. 실수 이 부분에서만 좀 조심하셔라. 나머지는 뭐 글로 그냥 나와 있는 거라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야. 어우 많다. 좀 넘어가. 사용로가 또 있네. 사용로가 있는데 여기 나온 문제는 니네가 그냥 봐도 뭐 사용 로그표 이런 거는 정말 시력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은 없고 나중에 그 추가 과제가 나갈 거라고 했잖아. 그거 보면서 얘기하자. 알겠지? 이제 이거는 아무튼 수능 포커스 책이니까 이런 문제들밖에 없는 건 거야. 알았지? 수능에서는 지수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뤄진 적이 없어서. 수능 기출 문제 쭉 있어. 좀만 내줄게. 뭐 여기 뒤쪽에 한 64, 65쪽 정도만 내줄 거야. 넘어가. 이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는 조금 문제인데 요게 내가 전에 그런 말 하지 왜 그 수하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문제가 킬러는 아닌데 문제가 애매하게 꼬여 있어서 연산이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시험 볼 때 걔를 앞부분에 있는 문제인데 걔 한 문제 풀다가 뒷부분에 문제 날리게 될 수 있는 유형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지수로가 딱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연산이 비틀어져 있어서 니네가 시험 볼 때 걔를 풀다가 뒤에까지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유형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지금 숙제할 때 별로 안 어렵다고 해서 쑥쑥쑥 그냥 풀고 넘어가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될 거야. 틀렸으면 고치면 되고.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을 거야. 뒤에 킬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배제가 많이 그랬다고 했지. 알겠지?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얘기 들었었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나도 아직 안 열어봤다고 했지 시험지. 내일쯤 열어보려고.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사관학교 문제들이 조금 연산들이 약간씩 비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보시되 내가 번호를 지정해 줄 테니까 지정해 준 번호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쓱 봐도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뭐 288번처럼 3루트 마이너스 16 플러스 3루트 250의 전체 세제곱 약간 이런 읽었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게 사관학교의 특징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가 번호 내주는 것들만 잘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 최고난도 변별력은 320번이 좀 중요한데 얘 빼고는 사실 나머지 3개도 할만할 거야. 320번이 좀 어려워. 이거는 그 정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시겠다. 될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주요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라 뭐다? 지수로그 함수다. 지운데이. 과제 검사는 목요일날 할 거야. 제 검사는 보자. 지수 함수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이게 잘못한 건가요? 네. 지각을 하면 내가 같은 얘기를 계속 두 번 세 번 해야 돼서 참 단원평가 봅니다. 어차피 단원평가 본다고 공부할 거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지 주고 애들 책 집어넣고 있으면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무튼 간에 점수를 이제 드디어 공개할 때가 됐냐. 우리 학생들의 점수를 어머님들께 공개를 하는 게 맞냐는 것만 내가 고민을 좀 해볼게. 너네 생각은 어때? 아니 의견이 없어? 저희 어머니는 반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안 궁금하실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절대 보기 싫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지 않으실 수 있어. 그냥 눈에 지금 감으시고 아 이거 사이 멀어지는데 아 점수 공개하는 거 모르겠다. 자 봅시다. 자 y는 a의 x제곱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지수 처음 가르칠 때 얘기했어. 아무튼 앞부분에 지수가 정의되는 이유가 정의해주는 이유가 지수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요 x 자리에 들어갈 값들은 이 x 자리에 들어갈 값들은 무슨 값들이 들어갈 예정이야? 실수 값들이 들어갈 예정이야. 여기에 실수 값들이 들어갔었을 때 일괄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으려면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려면 밑 a가 뭐로 정의되어 있어야? 밑 a가 양수로 정의되어 있어야.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규칙성이 있어야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니까 결과적으로 밑이 0보다 큰 거일 때에야 유리수 이후에 유리수 지수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실수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는 밑이 0보다 커야 그 지수로서 값을 다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a가 0보다 큰 거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밑이 1인 경우엔 1의 몇 거듭제곱을 해도 어차피 1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이 부분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과 다르므로 a가 1이 아닌 것들 위주로 가면 밑에서 치형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지수로고 방부등식 푸는 내내 마찬가지인데 a의 x 거듭제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양수라고 인지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까지 괜찮을까? a의 x제곱이란 말이 등장을 하면 일단 양수 알겠지? 쟤는 양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차차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그 산술기하 평균이 약간 그런 거거든. 그 감각, 냄새를 잘 맡아야 돼. 이거 산술기가 맞는데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난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x제곱은 항상 양수 느낌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셔라. 근데 뭐 맨날 하던 건 해야지.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 왔다 갔다 그려줘야지. 짠 하고 점 체크 해줘야지. 여기 0,1 다음 두 번째 a가 0에서 1 사이 그래서 내려와 찍어 0,1 됐지? 필요한 것들 적어볼게. 첫 번째 정의어 x바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y바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쪽 반대편을 이렇게 계속 가면은 거의 0에 근접해서 가고 0에 계속해서 근접해서 감으로 우리가 걔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고 y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게 된다. 자, 네 번째 아무튼지간에 얘가 a가 요 마지막에 쓰고
이건 좀 세.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내가 옛날부터 이런 이름을 가진 점이 있다. A의 값에 미체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걔가 이 0,1, 요 점은 A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지나는 바로 그런 점이다 라는 얘기지. 0,1 될까? 오우 야, 안 덥니? 좀 끌까? 덥지. 됨? 아무튼지간에 요거 초반 파트에서 뭐 대충 뭐 숫자 넣어서 뭐 각구하고 이러는 것들 말고 좀 중요해 보이는 사항이 이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봐봐라. A가 1보다 클 때는 혹은 A가 0에서 1 사이 둘로 나눠봤을 때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값 a의 x1제곱 보다 a의 x2제곱의 값이 크지. 자, 이것을 내가 이런 대소비가 중요하니까 자, 이것을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현재 밑이 같다고 표현할게. 밑이 같다고 표현할게. 밑이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 자, 밑이 같은 상황이야. 근데 밑이 같은데 1보다 커. 그러면 x값 커지면 y값 커지는 게 당연한 거야.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밑이 같은데 0에서 1 사이야. 그러면 x값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야. 됐니?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자. 뭘 좀 자세히 볼 거냐면 내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어. 나중에 가면 너네가 좀 헷갈려하는 포인트인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만나게 되거든. 봐봐라. 이렇게 긋고 선생님 처음이니까 이제 숫자를 좀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긋고 y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죠? y는 4의 x제곱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대칭 관계다. 그리고 아무튼 좋아. y는 4분의 1의 x제곱. 두 가지 그려놨어. 자, 찬찬히 볼게. 찬찬히. 이번엔 뭐가 같은 걸 해볼 거냐면 지수가 같은 걸 해볼게. 자, 지수가 같은 걸 해볼 건데 이게 그냥 말로 하면 설명이 좀 이게 보기에 니네가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려놓고 좀 푸는 거니까 봐봐라. 자, 만약에 선생님 양수값 하나 지정해 볼게. 양수값 하나 지정하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어 보았어. 여기는 별림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니까 봐봐라. 지금 눈으로 보면서 여기서 보면 밑이 1보다 큰 상황이야. 그래서 자, 요거가 들어가잖아. 요거가 들어가게 되면 2의 별표 거듭제곱이랑 4의 별림 거듭제곱을 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상황까지 인지가 될 거야. 이 별림은 어떤 애야? 0보다 큰 애야. 들어가게 되면 요런 상황인 거야. 자, 다시 잘 봐봐. 밑에 거에도 넣어볼게. 밑에 거에 넣어봤더니 양수인 거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의 별림 제곱이 더 큰 거야. 바뀌었지? 이게 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자, 그 다음 다시 볼게. 반대편도 좀 볼게. 반대편. 그럼 만약에 음수가 들어갔었다고 하자. 음수가. 자, 음수가 들어갔어.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부등호방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4분의 1의 거듭제곱이 4분의 1의 거듭제곱이 더 큰 거야. 뭐보다? 2분의 1의 거듭제곱보다 더 커져. 맞지? 그리고 음수면 봐봐라. 2의 거듭제곱 쪽이 4의 거듭제곱 쪽보다 더 큰 거야. 얘들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들어.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볼게요. 봐봐. 이걸 외우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 이거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잘 들어봐.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만약에 지수 부분이 양수야. 그러면 4가 절대값, 이게 절대값으로 얘기할게. 절대값 자체가 4가 더 크니 2가 더 크니. 4가 더 크지. 잘 봐봐. 이쪽도 지수가 어떠면 양수면 절대값은 2분의 1이 더 크니 4분의 1이 더 크니. 2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새끼가 더 큰 값을 가져가는 건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지수 위치가 음수면 절대값 작은 애가 더 큰 값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봐봐. 여기만 주목해보면 알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내가 왜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니네가 눈으로 봤었을 때 크게 헷갈림이 없어. 근데 이제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정호 판별이 나오면서 여기 다 문자로 때려놓는다고. 그러니까 A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BX제곱, B의 마이너스 X제곱 때려놓고 풀면 어지러지네. 기억 니은 디귿 이게 진짜 실수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최종 정리를 좀 해볼게. 정리. 자, 우리 얘들아, 헷갈리면 무조건 그래프야. 알았지? 헷갈리면 문제 풀다가 학교 내신에 볼 때야. 딱 시험 볼 때 헷갈리면 그래프 그려. 절대 문제만 읽고서 해석해 보려고 하지 마. 알겠지? 그냥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헷갈리면 숫자 넣고 그래프를 그려봐. 알았지? 뭔 말인지 알지? 자, 정리해 볼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수값이 양수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볼게. 절대값은 A 쪽이 좀 더 크다고 해보자. 그러면 A가 0에서 1보다 크든 0에서 1 사이든 상관이 없어. 절대값 큰 애가 아무튼지 간에 더 큰 값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야. 다시. 만약에 지수가 음수야. 지수가 음수면 밑에 절대값이 더 작은 애가 큰 값이 된다는 얘기야. 될까? 저거는 좀 중요해서 잘 체크해뒀고, 만약에 야 이런 거 요거 굳이 적을 건 없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하나만 더 써볼까? 아, 내가 쓸게. 내가. 너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0보다 큰데 B가 1보다 커. A는 약간 이런 상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상황인 거냐면 A의 x제곱은 증가, 그 다음에 B의 x제곱은 감소인 거야. 이거는 사실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이게 봐봐라. A 쪽이 당연히 양수에서, 양수 범위에서는, 양수 지수에서는 A 쪽이 좀 더 크고 B 쪽이 좀 더 작지. 그래서 양수 지수에서는 A 쪽이 좀 더 크고 B 쪽이 좀 더 작지, 값이.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위에 써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가거든. 이해되니? 어차피 A가 1보다 크면 절대값 자체가 A 쪽이 큰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거 지수가 양수면 큰 값이 더 큰 값을, 절대값이 더 큰 값이 큰 값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 다 통용이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눈으로 보기에 편하라고 하나만 더 써보면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음수 지수를 가져가게 되면 이쪽이 좀 더
밑이 좀 더 절대값이 작은 애가 더 큰 값을 가져간다는 거지. 이 정도까지. 괜찮을까? 이 부분은 안 보일 텐데. 꼭 알고 계셨으면 하고 잠깐 그거 하나만 풀고 쉴게. 77쪽 329번. 저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 교실 공기가 좀 답답하네. 여기 이게 뭐지? (329번) 먼저 풀어봐봐. 329번 내가 풀어줄게. 문제 먼저 풀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회차별 수업은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저기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은 밴드를 바로 저장을 했다 올렸는데 본 사람 없지? 약간 깨지는 느낌이야. 답 나오니? 답 나와? 책이 없어? 프린트 눌러놨는데 나 갖고 올게. 그냥 아니야, 어차피 올라가. y는 a의 x제곱 플러스 2.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 거는 봐봐. 이렇게 되고 여기가 5분의 12, 여기가 2분의 9, 여기가 h. 그래서 문제는 뭐 그냥 x좌표에다가 값을 좀 넣고 k, 여기는 k 플러스 2, 여기는 k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 이제 집어넣어주면 a의 k제곱 플러스 2는 뭐구나? 5분의 10이구나. a의 k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는 2분의 9구나. a의 k 플러스 4제곱 플러스 2는 h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그지? 답이 나올 텐데. 이제 이거 풀자고 한 이유는 봐봐. 잠깐 얘를 넘겨볼게. 이거 이쪽 넘기면 값들이 좀 바뀔 거야. 넘겨보면 얘들아 봐봐라. 여기가 5분의 2가 되겠지? 그리고 2 넘겼으니까 2분의 4 빼보면 2분의 5가 되겠지. 그리고 넘겼으니까 h에서 얼마 뺀 거? 2가 될 거야. 자, 근데 쌤이 보기에는 저 세 개가 무슨 생각이 좀 들어? 얘랑 얘가 세 개가 등비수열이야. 연속한 등비수열의 세 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 맞지? 그럼 이 상황에서 등비 중앙을 바로 사용하는 거야. 얘의 제곱은 얘랑 곱한 거. 이거 그냥 x라 처리할게. 얘랑 곱하면 5분의 2x.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넘겼을 때 8분의 125.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요거 넘겨서 계산해보면 8분의 125에다 8분의 16 더하면 8분의 141.
좀 이래서 풀어보자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어디에도 나올 수 있냐면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 기말고사에도 나왔었을 때 이 관측하는 측면 자체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점근선이 2에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옛날에 유리함수 가르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어가지고 뭐 사각형 만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같은 측면이긴 한데, 이거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던 밑이 1보다 작던 상관없어. 아무튼 점근선 라인대로 끊어 먼저. 점근선 라인대로 먼저 끊은 다음에 여기 y좌표 값들이 잘 들어잉? 여기가 1시가도 마찬가지, 2시가도 마찬가지, 3시가도 마찬가지. 그냥 같은 간격이면 돼. 같은 간격이면 저 y좌표 값들이 전부 다 y좌표 값들이 그 순서대로 등비수열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두 칸을 가던 세 칸을 가던 한 칸씩 가던 마찬가지야. 가던 무조건 얘는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 그럼 하나만 더 보자면, 만약에 이거 선생님이 선으로 그었다면 이 y좌표 값들이 의미하는 건 등차 수열일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거까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 괜찮니? 직선이면 등차 수열, 지수함수면 등비 수열이다. 쉬어!